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역사관 논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자진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사 논란,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와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됐던 점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종교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역사관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논란이 됐던 거는 이 진화론을 부정하고 나름대로 창조론을 옹호했다라고 하는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이사로 활동했던 전력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에서도 후보자의 종교는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좀 선을 걷기 때문에 일단락돼서 좀 넘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 파동이 좀 심하게 났던 부분들이 바로 이 역사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출신으로 2015년도에 연구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여기 이제 1948년 정부 수립을 이제 건국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뉴라이트 역사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 아니라 48년 이제 건국으로 보는 입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좀 마찰을 잇기도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사실상 후보자로서 발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보수정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뚜렷한 해명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또 공공연구노조에서도 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또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과거에 썼던 칼럼입니다.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성장의 원인을 과도한 노동운동,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에 이제 원인을 찾게 되는 건데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 공유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독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부분들은 이건 보수정당 입장에서도 공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요.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해명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거기 회원도 아니고 그분들이 옳든지 그르든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거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또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과 정부 수립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몰랐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이분이 했던 논문이 사회과학 논문이거나 아니면 정치 관련한 논문이거나 그랬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사실 과학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실 때 뉴라이트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것도 그렇고 나는 다 무지해서 몰랐다, 판단할 수 없었다, 그리고 판단할 생각도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장관이라고 하는 직위가 일반적인 그 분야의 기술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무직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회 관련 분야에 있어서 본인의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해 본다면 장관으로서 한번 더 스스로도 좀 재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평생을 공부를 했던 학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는 곳의 역할들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들을 사실 중소기업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사실상 1948년과 19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정부에 대한 정책과 이런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떨어진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성진 후보자가 오늘 했던 해명들은
정치적인 이념 편향성 논란에선 벗어날 수 있는 해명이었지만 본인이 공직자로서 준비된 후보냐라는 논란에서는 오히려 더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좀 사실은 부적절한 해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좀 논란이 될 만한 해명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박성진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요. 야권의 반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기본적으로 보면 성향이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비슷한 맥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반대의 근거가 뉴라이트 계열의 확자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치면 자유한국당과 기본적인 논조가 좀 비슷해서 아마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떠나서 결국은 이제 청와대에서 이 장관을 임명할 때는 그 여러 가지 능력을 검증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 철학에 대한 고민일 텐데 그 부분이 잘 고민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좀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당은 뭐 대놓고 반대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인사의 가장 특성 중에 하나가 청와대가 이렇게 제출을 했으면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언론과 국민을 통해 같이 한번 검증해보자. 그것을 넘어설 수 있으면 뭐 예를 들면 국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통과를 하는 것인데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거나 관계기관에 있는 당사자들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청와대도 여당도 그 과학기술계에 있는 분들이나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예를 들면 지금 뭐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과학기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청와대에서도 지금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앞서서요. 속마음이어서 몰랐다. 청와대 입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뭐 학회 활동이라든지 연구 네.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사검증의 대상에 두지 않는다라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을 검증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한민국의 가장 주요한 보직 중에 장관으로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온 검증의 과정들 길을 쭉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학자이기 때문에 연구 보고서나 논문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실적들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연구 보고서를 보면서 이 연구 보고서의 내용들이 잘못된 내용인지 여부를 떠나갖고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여당 얘기 잠깐 했는데 현재 그 기사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청와대의 부적격 인사다라고 나름대로 의견을 좀 개진했다는 기사까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류영진 식약처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안고 있고 박경 본부장 사태 때문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데 여기에 자칫 잘못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낙마하게 됐을 경우에 사태를 좀 우려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좀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본인은 자진 사퇴를 거부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저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엠비입니다. 요즘 제2의 전성기시죠? 나? 예. 아, 무슨 소리야? 요즘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시잖아.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야, 나. 노래를 좀 배우지. 그 신청곡 스테이지에도 많이 오더만. 똑같이 하는데 왜? 아이고, 따라해봐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야, 나. 안녕하십니까. 저 주인공입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야, 나. 에휴, 잘했지. 비슷하지. 똑같지. 가사는 똑같네요. 근데 울적하다. 아, 왜? 에휴, 나는 이제 더 이상 오늘 밤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았어. 아, 그러게. 한때는 모든 조명을 내가 다 받았었는데. 울적해 하지 마요. 아이도 주인공이셔. 아직 멀었잖아. 갈 길 멀어. 에이, 그래도 전만 못하지 뭘. 전 그러면 싸구를 하나 더 쳐.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공 돼. 저기요. 미안합니다. 그냥 MB님 드릴게요. 뭐를? 화제의 중심. 노노노 아니야. 괜찮아. 안 받아. 넘어갔어 이미 공은. 튕겼어. 넘어온 거 반사. 에이구, 응? 그게 마음대로 되나. 이제 MB님 차례인데. 차례? 예. 웬 차례? 명절 아직 한 달이 남았어. 차례는 그때는 뭔 차례 봐. 차례 그런 거 없어. 됐어. 그만해. 하지 마. 봐봐요. 요즘 MB님 얘기를 다룬 책도 잘 나가지. 그 MB님께 봉헌한다는 노래도 나왔지. 노래다. 그리고 언론 장악의 공범들을 다룬 영화에서 그 주범으로 나오시는 거 그 영화도 잘 나가지. 응? 나 잘 나가? 완전. 아,
진짜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나를 이렇게 불러들래? 다들 왜 그래? MB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죠. 나 요즘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저 밥 먹고 나올 때나 아니면 저 사무실 들어가고 나올 때 나 이 주변을 의식하게 된다. 왜요? 최승호 또 올까봐. 아, 최 PD, 야. 최감도 그 공범자들 만든 이제 밥 먹고 나오면, 야, 혹시 전부터 뒤에 있는 애, 저 최승호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식하시는구나. 전부터 내 안면이 있거든. 그래서 안 얼굴에 아주 이제 반갑게 이제 악수 딱 하고 나면은, 바로 질문 들어오죠. 그거 할 때 내 표정 알지? 이거. 압권이지. 이거, 그 표정은. 이거. 바로 무릎하고. 낼름. 언론, 낼름, 그거 왜 낼름을. 그거 내가 하는 거지 해도. 이게 지금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스피드가 중요하거든, 이게. 뭐 보여드릴게. 양쪽. 잘 봐. 예, 입가. 소리 들렸나 몰라. 바로 물어보는 거야. 언론을 망친 주범이라는 평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했지. 웃지 마. 표정 봐. 그래서 웃겨요. 자네 요즘 뭐 하나? 그래 뭐 수고하고 뭐 이렇게 했지 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도 못하고 그냥 가셨지. 이게 내 꿈에 나올 것 같아 최승호. 환청 들려 막 최승호 목소리가. 해봐요. 그냥 뭐 이런 식이야. 영화에도 어떡해? 나오잖아. 이제 기술적으로 인터뷰 하려면 좀 주변에서 이제 경화하던 애들 최승호를 막 막잖아. 그럼 최승호가 이제 딱 폭력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우선 해. 응? 자, 카메라 지워요. 비키세요. 그 폭력을 쓰지 마시고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한다고. 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똑같진 않지 아직. 응? 사람들 최감독 목소리 잘 몰라. 그냥 우기면 돼요. 그럴까? 응. 내용이 중요한 거지.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망한다고. 이렇게. 언론이. 그래요. 성대모사가 약간 급조된 느낌은 드는데 많이 급조됐지. 오더 받았구나. 받았어. 여기 정모 대표라고. 누군지 모르겠네. 이름을 몰라 나는. 그 아이디어를 막 강제로 주셔가지고. 그럼 난 뭐하지? 물 틀어놓고 양치질해. 양치. 그 캐릭터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을 해. 아, 그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 양침물을 입안에 물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이게 목소리 안 똑같아도 이게 되거든. 그 상황만 하면 되겠다. 안 끄고 한번 야 대사 전혀 안 들리는데도 느낌을 알겠어. 좋잖아. 방송가의 그 유명한 일화 양치 대첩. 물 틀어놓은 사건이니까 워터게이트. 아 그거 좋네. 연구해 봅시다. 아무튼 이 캐릭터를. 연구 대상들이 참 많았잖아 9년 동안. 그래서 봐봐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막 줄줄이 제작 거부. 결국 이래 된 거야. 참 그동안 우리가 참 맛있게 먹었는데. 잘 먹었습니다. 저도 잘 먹었습니다. 참 배불렀는데 배 꺼지게 생겼네. 아이. 아이고 꺼진 배나 채우러 갑시다. 예, 들어가요. 들어갈까? 예, 문 들어가야지. 열어요. 내가 문 예. 열자. 안으로 들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이 9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거, 안 했던 거를 요즘 많이들 하더라고, 방송에서도. 아, 그래? 그 며칠 전에 그거 못 봤어요. 이 국정원이 심리학자들 동원해서 그 시나리오 짜고, 예, 그래서 논두렁식의 그 가짜로 만들어낸 거. 아, 그거. 그때 MB님이 전임자셨던 노통한테 그 얘기를 왜 해, 그 얘기를 또. 열등감 있었죠. 느껴져. 아이,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려고 5만 가지 시나리오들 다 짜놓고 그냥 악질적으로. 아, 왜 이래? 다 같이 한 거지. 기득권들. 그거 뭐 정계, 재계, 그거 뭐 언론. 쿵짝쿵짝 손발 착착 들어맞아. 다 같이 한 거지, 무슨. 물론 그건 그런데. 솔직히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 양반이 서버컷이 패스했어, 막. 변호사 살면서. 나이 60에 재산이 꼴랑 2억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평생 그래 살아온 사람한테 무슨 뭐 아방궁이니 맹품식이 어떻게 하냐면서 온 나라가 집단으로 괴롭혔잖아. 가장 거대한 스케일의 집단 괴롭힘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아, 나도 또 얘기 말려들었네. 아, 네, 이 얘기를 왜 일로 빼? 하지 마. 그렇게 해, 자꾸. 아니 다 하더라고. 그 방송에서도 이제. 아니, 하지 마. 뭐 몰라. 난 모르는 일이고. 하지 마.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에이. 그 본인들 스스로는 다 알 거예요. 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을 안 한 사람들도 그때 본인들의 그 야비함 이제 와서 착한 척 해봤자고 뭐 그걸 알아야지. 하늘 무서운 것도 알고. 그만해, 좀 그만해. 이제 진짜 맨날 남 얘기한테 그렇게 함께 한 거야. 똑같이 놓고 아유. 에이, 진짜. 아유 짜. 아 왜 입을 막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입을 틀어막던 버릇이 들어가지고. 그렇지, 그건 알지. 이해하잖아, 그거. 응? 예. 틀어막아봐서 알잖아, 그지? 응. 9년 막아놨던 게 이제 막 봇물 터지듯이 쏟아질까봐 그냥. 아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언론이 진실을 말해보기 시작하면은 어쩜 우린 이 자리에 아예 없었다. 그러네. 응. 많이 미뤄져서 된 거라서. 아무튼 땡큐. 그거 아니야. 여태껏 땡큐인데 이제 또 이게 싹 얼굴 바꾸고 힘들게 하잖아. 에이씨,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갈래. 에이씨. 그 확실히 하고 가야지요. 가셨습니다. 고민해 본다면 장관으로서 한번 더 스스로도 그런 좀 재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평생을 공부를 했던 학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는 곳의 역할들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들을 사실 중소기업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사실상 1948년과 19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정부에 대한 정책과 이런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떨어진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성진 후보자가 오늘 했던 해명들은 정치적인 이념 편향성 논란에선 벗어날 수 있는 해명이었지만 본인이 공직자로서 준비된 후보냐라는 논란에서는 오히려 더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좀 사실은 부적절한 해명이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역사관 논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자진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사 논란,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됐던 점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종교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역사관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논란이 됐던 거는 이 진화론을 부정하고 나름대로 창조론을 옹호했다라고 하는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이사로 활동했던 전력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에서도 후보자의 종교는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좀 선을 걷기 때문에 일단락돼서 좀 넘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 파동이 좀 심하게 났던 부분들이 바로 역사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출신으로 2015년도에 연구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여기 이제 1948년 수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독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부분들은 이건 뭐 보수 정당 입장에서도 공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요.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해명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거기 회원도 아니고 그분들이 옳든지 그르든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거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또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과 정부 수립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몰랐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이분이 했던 논문이 사회과학 논문이거나 아니면 정치 관련한 논문이거나 그랬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사실 과학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실 때 뉴라이트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것도 그렇고 나는 다 무지해서 몰랐다, 판단할 수 없었다, 그리고 판단할 생각도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장관이라고 하는 직위가 일반적인 그 분야의 기술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무직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회 관련 분야에 있어서 본인의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정부 수립을 이제 건국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뉴라이트 역사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 아니라 48년 이제 건국으로 보는 입장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좀 마찰을 잇기도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사실상 후보자로서 발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보수정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뚜렷한 해명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또 공공연구노조에서도 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또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과거에 썼던 칼럼입니다.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성장의 원인을 과도한 노동운동, 노력 이상의 과도한 복지에 이제 원인을 찾게 되는 건데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 공유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